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선행대수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대학 수학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학 수학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 선생님이 전화나 또 메일을 통해서 또는 쪽지를 통해서 많은 그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고민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이과 학생으로서 대학에서 공부해야 될 기본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학 미적문학, 그리고 선형대수학, 또 여러분이 공대생이라고 그러면 소위 공업수학 또는 공학수학이라는 파트, 이 세 놈이 바로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수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대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이 이 기본 수학인 이 세 과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냐면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행대수학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학 수학을 잘 정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가 선행대수학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대학 수학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충족을 시켜야 된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한테 대학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이나 또는 카이스트나 또는 이 명문대학 학생들 중에서 이 권태원 선생의 대학 수학 강의를 듣고 A+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런 문자도 받기도 하고 또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학생들이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대학 수학을 잘 준비해서 대학 수업을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거두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준비된 선생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대학의 우리나라 현실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강의실에 아마 1학년이 되어가지고 또는 또 어떤 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대학의 강의실에 딱 들어가 보면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 정도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은 거의 이해를 하기가 어렵답니다.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하고 또 아는 것도 헷갈리게, 또 모든 대학의 공통적 현실이 뭐냐면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대충 가르쳐주고 시험은 빡시게, 이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기본 수학을 강의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명한 대학 교수님들 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이 강사분들이 대부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열악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애정과 사랑의 눈을 바라보면서 밤을 새워가며 준비해서 강의하는 강사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어진 선생이, 제대로 준비되어진 이 강사나 교수가 강의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하고 강의를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은,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인터넷 강의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1시간 분량의 강의를, 1시간 분량의 강의 준비를 최소 몇 시간 하냐면 10시간 이상 한답니다. 10시간 이상. 수많은 밤들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대학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시켜 줄 것인가. 그러니까 재탕, 3탕, 그쵸, 4탕, 5탕, 대충 얼렁뚱땅, 그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대충적인 강의를 하는 그런, 그쵸, 강사님들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을 선생님이 만나기 때문에 선생님은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인터넷 강의는 여러분들이 출석을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 들어본 그만이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대로 준비된 선생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나 또는 이 일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미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오케이다 얘기할 수 있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대학 강의, 그렇죠? 제대로 된 대학 수학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냐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권태웅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대여섯 시간, 한 7, 8시간 만에 대학 수학 한 방을 멋지게 팍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없는가 이러는데 절대로 그런 방법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 큐스타디에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권태웅 선생이 하는 대학 수학 강의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양이 방대하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욕을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무엇을 저렇게 길게 얘기해요? 무슨 강의 수가 저렇게 많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은 단계를 밟아가는 수학은 단계의 학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을 하다가 어려움에 난간에 부딪힌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수학을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단계를 밟지 않고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단계를 착착착 밟아 올라가면 수학처럼 쉬운 게 없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무시하고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 선행대수학 같은 경우도 원서 기준에서 약 500페이지 분량이 해당되는데 이 500페이지 분량을 한 7번이나 한 8번의 강의로 이렇게 게임을 갖다 끝내보겠다. 이거 절대로 불가능하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7, 8강 만에 선행대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라 그러면 굳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전제죠. 자, 선생님 아들도 과학영재학교를 나와가지고 카이스트에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선행대수학을 배운 적이 없답니다. 거의 혼자 독파를 해버렸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학생들은, 우리 아들 같은 학생들은 굳이 이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럼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현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학에서 선행대수학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찾아왔을 거라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실패한 방법으로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선행대수학을 우리가 이 단계를 철저하게 밟아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기획하고 있는 이 선행대수학 강좌 수가 약 50강 정도랍니다. 물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50강 아마도 이상이 나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얘기하는 것을 빠짐없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다 하더라도 아주 쉬운 것부터 그리고 최상의 수준에 있는 문제까지 가장 쉬운 문제부터 가장 고난도 문제까지 다 다루어 보려고 한답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의 재학생이라든가 또는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과학부라든가 영재학교 다니는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간단하게 가려고 하면 수학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수학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오면 수학처럼 쉬운 게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권태웅 선생의 이 선행대수학 강의도 미분적분도 마찬가지지만은 50강 정도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자세하게 밟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차근차근 잘 따라만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7강, 8강 듣고서 만에 완성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헷갈리게 여러분들이 알쏭달쏭한 상태에서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해가지고 완성하려는 것보다도 선생님 강의를 차근차근 잘 50강이지만 이게 훨씬 더 시간을 더 단축하고 빨리 선행대수학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매일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강씩 보약 먹듯이 여러분이 수강을 하시면 해보면 여러분 딱 2달 안에 이 선행대수학을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실력으로 여러분이 바뀔 것을 선생님 확신한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대충 하시면 안 된답니다. 수학은 정의의 학문이고 또한 이 정의에서 파생되어진 정리의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대충 하고서는 절대로 수학 점수를 잘 받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대학 수학 강의가 정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리를
정의를 이용한 이 정리들을 잘 증명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시험도 치고 문제도 응용을 해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우리가 잘 완성하는 방법은 첫째는 강의를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필기나 메모 또는 여러분들이 노트에 그런 정리 정도를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한 번 보고 기억을 여러분 너무 한 방에 여러분 기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소위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기록을 우리가 기억이 기록을 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와 정리 이런 수학적 사실들을 잘 기록해 하셔야 된답니다. 잘 기록하는 학생들이 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노트 필기가 엉망진창, 그렇죠? 개판, 3판, 4판, 5판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면 수학 점수 잘 맞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노트 필기를 잘 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준 교재들을 잘 출력해가지고 강의 내용을 일단 기록을 잘 하셔야 된답니다. 제대로 정리해서 기록해야만이 이런 정의와 정리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실전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남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대로 된 한마디로 1번은 강의를 들어라. 두 번째는 수학을 갖다가 간단하게 하려면 더 어려워진다. 수학은 단계를 밟고 또 충분한 여러분 단계를 빠짐없이 다 밟아가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수학을 완성을 하라. 그리고 수학은 정의와 정리를 잘 기록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라.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선행대수학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행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선행대수학은 이런 것이라 정확하게 설명해봐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답니다. 여기 보니까 행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벡터 공간, 또 그 아래 내적 공간, 또 복소, 공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적인지 기전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제 거기에 책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가 교재에 소개된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여러분이 완성해 나가면, 이 강의가 마칠 쯤 되면, 아하, 이게 선행대수학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이 된답니다. 자, 우리가 이 선행대수학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제1장에 나와 있는 이 연립방정식과 행렬인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소거법이랍니다. 소거법. 자, 물론, 이 기본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소거법을 잘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선생님 강의가 매우 기초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도 빠짐없이 다 할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소거법에 대해서 선생님 오늘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연립 방정식이 나중에 이제 우리 행렬의 가우스 소거법까지 갈 건데, 일단 우리가 이 1차 연립 방정식을 소거법을 통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거법이라는 것은 여기 스님이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선행대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원서에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외국놈들이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이, 용어 자체가 매우 어렵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우리 한국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학문적인 접근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처음 대하는, 선행대수학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쉬운 말을 바꾸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선생님 하는 용어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만들기가 바로 소거법이다. 자, 뭐라고요?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모양을 만들어서 푸는 것이 연립방정식을 소거법으로 푸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지만 요 패턴 1과 패턴 2가 있는데, 자, 요건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연립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소구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소구법이라는 것은 리딩항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나오는 항이랍니다. 그러면 이 제일 앞에 나온 항, 요 AX라는 항을 제일 먼저 뭘로 만든다? 1로 만들어준다. 이 개수가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요 놈의 개수가, X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은 역계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X 밑의 항은 사라져야 된답니다. 요 놈은 사라지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리딩항은, 이 두 번째 방정식의 리딩항은 요 놈 다음에 나오는 이 Y가 리딩항인데, 역시 요 놈도 그 개수가 뭐가 되도록, 1이 되도록 만들어서 요렇게 역계단 모양을 만들었죠. 요렇게 만들게 되면 요 Y의 값이 결정되고, 소위 이 뒤에서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이걸 후진 대입, 후져버린 대입이 아니고 뒤에서 앞으로, 후진 대입. 그렇죠? 그래서 이 후진 대입을 통해서 Y를 여기다 대입하면 X가 결정되어져 가지고 요 연립방정식에 해는 X는 세모고 Y는 네모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소구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항이 3개 있는 요 연립방정식의 소구법은 어떻게 하는가? 자, 마찬가지죠. 첫 번째 방정식의 리딩항은 X인데 요 놈의 개수가 첫째는 뭐가 되도록? 1이 되도록 바꾼다. 자, 두 번째는, 자, 요 리딩항, 그쵸? 첫 번째 리딩항 밑에 요 놈은 역계단이 돼야 되거든요. 요 밑에 항은 요 놈은 소구시켜야 되고, 요 놈은 없애버려야 되고, 두 번째 리딩항은 Y인데, 요 Y의 개수가 1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리딩항은, 자, 요 밑에는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X항, Y항은 없애버리고, 세 번째 리딩항이 Z인데, 요 Z 앞에 개수가 뭐가 되도록? 1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요게 소위,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으로 형태로 만드는 모양이 바로 요 말이 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Z가 결정되면 후진 대입법을 통해서 요 Z를 여기다 대입하면 Y가 결정되고, 밑에서 구한 Z와 Y를 대입하게 여기서 X가 결정되어져 가지고 결국 요 연립방정식의 X값이 얼마인가, Y값이 얼마인가, Z값이 그렇죠?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연립방정식의 답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와 같은 소구법을 통해서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그 과정을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턴 1, 패턴 2만 있는, 물론 패턴 2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항이 4개고, 그죠? 4개의 연립방정식을 줬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놈 1x, 요놈 없애고 1y, 요놈 없애고 1z. 그쵸? 그럼 만약에 오메가까지 나간다면 또 앞에 3개를 없애고 1오메가 이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패턴들을 여러분 읽어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로 소구법의 폼이 어떤 폼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구법인가? 리딩항의 개수가 차례대로 1이 되도록 역계산식 배열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다? 소구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거기에 예제 1번을 통해서 예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소구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자, 3x 플러스 y가 4다. 그리고 x 플러스 y가 얼마다? 자, 8이다. 자, 요렇게 생겨먹은 요 연립방정식을 소구법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 놈은 요 3x를 1x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요 x 플러스, 요게 x 플러스 y니까 요 놈을 요 위에다 두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딩항을 실제로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는 뭐냐면, 연립방정식 간에 뭐다? 첫째는 뭐? 교환. 이 교환이란 방법도 자주 쓴답니다. 자, 요 방법들을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된답니다. 요 놈이 이제 8되고, 요 놈이 3x, 자, y는 요 놈이 4. 자, 두 방정식을 교환함으로써 첫 번째 방정식의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었답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기억이라 하고, 자, 요 놈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는
요 놈을 없애면서 요 놈의 그쵸 요 리딩항의 앞에 개수가 뭐가 되도록 1이 되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자,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조작을 하고자 하는 니은 그쵸 방정식하고 우리가 이미 완성한 방정식을 이렇게 무조건 더한답니다. 근데 더하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요 놈에다가 요 첫 번째 완성된 식에다가 요 그쵸 완성된 리딩항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없어지도록 기억에다가 무엇인가를 곱해서 돼야 되는데 요 놈이 x고 요 놈이 3x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서 더해야 요 놈이 없어지냐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 아, 선생님, 무슨 중학교, 그쵸? 이 뭐, 초등수학을 가지고서 무엇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십니까? 자, 이러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만함을 버려야 된답니다. 요렇게 매우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그 나중에 상당히 수준 높은 대학 수학 내용도 여러분 다 소화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렇게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렇죠? 그런 불만을 버리셔야 된답니다. 담배는 물론 버릴 필요 없습니다. 자, 니은하고 기억을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게 되면 더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완성된 식은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그렇죠. 그대로 적어주고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 암산을 해야 되는데 요 놈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요 놈을 더한 것을 여기다가 새로운 두 번째 방정식을 적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x는 없어지죠. 마이너스 3y 플러스 y는 여기가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y가 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4하고 4를 더하면 얼마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교환이라는 방법을 한번 써먹었답니다. 두 번째는 변형하고자 하는 식에다가 완성된 식을 적당한 수를 상수항을 적당한 상수값을 곱해서 더함으로써 그렇죠. 일단은 요 밑에 항을 소거를 시켰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요 놈을 우리가 니은 다시라고 했을 때에 이제 요 니은 다시라는 식에다가 요 놈이 1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 곱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처음 식은 그대로 주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요 놈이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역계단식으로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동원된 방법을 잘 보셔야 된다. 첫째는 교환이라는 방법도 필요하다면 동원했고, 두 번째는 변형하고자 하는 식에다가 완성된 식을 적당한 수를 곱해서 더했다. 그래서 소거를 썼고, 요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그죠? 주어진 방정식에 또 적당한 수를 곱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소개된 요 세 가지 방법이 우리가 열방정식 소거법에 뭐가 된다? 핵심적인 방법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뭐 한다? 그렇죠. 후진 대입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y가 10이 돼, y 대 10을 여기다 집으면 넘어가면 x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고 y는 뭐다? 1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학교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교환, 실제로 소거하는 방법들,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을 만드는 방법이 교환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여기 동원된 방법이 변형하고자 하는 방정식에다가 완성된 방정식에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더했다. 그리고 어떤 주어진 방정식에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적당한 수를 양변에 이렇게 곱했다. 이런 요 세 가지 방법이 바로 핵심적인 방법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이제 나올 만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할수록 차근차근 하시면 된답니다. 여러분 교재에 예제 2번 문제가 있는데 요놈. 요놈을 주어진 방정식을 소거법으로 풀어라 그랬는데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2z라고 하는 것이 구가 되어 있고 2x 플러스 4y 그리고 마이너스 3z가 얼마다? 1이다. 그 다음 3x 6y 마이너스 5z 이퀄 요놈이 0이 되었다. 요놈 3개짜리를 우리가 이제 소거법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놈은 우리가 제일 먼저는 자, 첫 번째 방정식이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는데 요놈은 제가 알아서 1이 되고 알아서 기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서 1 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자, 소구를 쉽게 해줬죠. 요놈을 기억, 요놈을 니은, 요놈을 디귿이라고 했을 때에 요놈도 없어져야 되고 요놈도 그렇죠. 리딩항 첫 번째 어떤 방정식의 리딩항의 개수가 1이 완성이 되면 요놈 밑에 있는 모든 항은 뭐가 돼야 된다? 사라져 줘야 된다. 너도 사라져. 너도 사라져. 사라져야 된답니다. 그 사라지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자, 우리가 식을 조작하고 난 니은을 요놈을 없애는 방법은 니은에다가 뭘 더한다? 우리가 조작하고자 하는 식에다가 완성된 식을 더한답니다. 자, 요놈도 마찬가지지만 디귿에다가도 그렇죠. 디귿을 조작해야 되는 요놈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완성된 식인 기억을 더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더하면 안 되죠. 그죠? 뭔가를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얼마를 곱할 것인가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죠. 자, 요 2x하고 요놈하고 더해가지고 요놈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이게 얼마 된다?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렇죠? 자, 또 요놈 비교했을 때 요놈 더해서 요놈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요놈이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더하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성된 식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어떡하라? 더해버려라.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할 때 여러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는 방법을 보고 연습을 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식은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된답니다. 요거는 건들면 안 되고 그대로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암산식을 조금 발휘해야 되는데 자신 없는 분은 옆에 한번 써도 상관없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요 니은에다가 기억을 마이너스 2배를 따겠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거는 쓰면 안 된답니다. 요 기억식을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서 해야 된답니다. 마이너스 2배 된 기억식을 가지고 니은을 더한다. 이렇게 더하면 0이죠. 이렇게 더하면 요놈이 2y가 되어지고 요놈 더하면 마이너스 요놈이 7z가 되어지고 요놈 더하면 요놈이 마이너스 17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머릿속에서 이번에는 기억식을 또 3배를 했죠. 마이너스 3배, 자,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이 다 머릿속 얘기입니다. 실제로 쓰면 안 된답니다. 또 더해버리면 없어지고 더하니까 요놈이 3y가 되고 요놈 더하니까 마이너스 11z가 되고 자, 요놈을 더하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27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요 x 리딩항 첫 번째 방정식의 리딩항을 만들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놈들을 이렇게 이 방법으로 죽여버렸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의 리딩항의 개수가 뭐가 되도록 그렇죠? 1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니은 다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 그 다음 단계는 요 니은 다시라고 하는 요놈에다가 얼마를 곱해? 요놈이 1이 되려면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버리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자, 9가 되고 요놈에다 2분의 1 곱하면 요놈은 뭐가 되고 y가 되고 자,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2분의 1을 곱하면 요놈이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요놈은 그대로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요놈 리딩항을 요놈이 리딩항이죠. 자, 이 두 번째 방정식의 리딩항의 개수가 우리가 1이 되도록 어떻게 했다? 완성을 했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계단이 되기 위해서는 요 리딩항에 있는 리딩항 바로 위에는 요놈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사라져줘야 되겠다. 너는 좀 없어져. 꺼져버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요 이제 두 번째 완성된 요 식을 니은 다시라고 자, 우리가 조작하고자 하는 식을 디귿 2다시라고 했을 때에 자, 니은 2다시 디귿 2다시인데 요놈에다가 요놈을 더해가지고 요놈을 없애는 방법을 쓰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놈이 이렇게 올라온 거랍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 2다시에다가 니은 2다시를 더한 근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자, 요놈에다가 요놈을 더했는데, 요놈이 없어지게 되니까 여기다 몇 배에다, 그렇죠? 마이너스 3배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더한다. 자, 요놈도 여러분들이 쓰면 안 된답니다. 자, 이 니은 2-를 마이너스 실제로 3배하면 머릿속에서, 자, 요놈이 순전히 머릿속에서랍니다. 머릿속에서. 여기다도 마이너스 3배를 해주면 요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머릿속에서 요렇게 마이너스 3배한 놈을 가지고 요 식하고 요 식을 더해야 된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i 플러스 3i를 더하게 되면, 자, 일단은 이미 완성된 여기 요 놈을 그대로 써야 되죠. x, y, 자, 2z가 자, 9가 되고, 자, 요놈 y 마이너스 2분의 7z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고, 그렇죠. 17이 되고, 자, 요놈을 더하게 되면 y항은 요 밑에 항은 없어지고, 요놈 없어지고, 그 다음, 요놈에다가 요놈을 더하면, 요놈이 2분의 마이너스 20이죠. 1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2에다가 플러스 2분의 21이면, 요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요놈을 2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54죠. 요게 2분의 50이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된다? 3이 된다. 자, 이렇게 방정식이 우리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항은 이제 요 세 번째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니까, 요 식 있죠, 요 식. 요놈. 자, 요놈을 디귿3-라고 했을 때에, 제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디귿의 3-라는 요놈에다가, 요놈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버립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x, y, 자, 2z는 뭐가 되고? 9가 되고, y 마이너스 2분의 7z는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고? 17이 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z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첫 번째 방정식 리딩한 x, 1x, 두 번째는 1y, 세 번째는 1z, 이런 식으로 역계산식으로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완성을 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답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완성된 것을 어떻게 한다? 뒤로 이렇게 소위 후진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x, y, z를 결정하면 되죠. 그러면 z는 얼마니까? z는 3이니까 z 대신에 3이 들어가면 요놈이 마이너스 2분의 21인데 여기 넘어오면 2분의 4가 되죠. 그래서 해보면 y는 얼마나 나온다? 2가 나온답니다. 자, x가 3이고 y가 2가 되니까 요놈이 8이랍니다. 그럼 자, y가 2가 되고 z가 3이니까 요놈이 8이죠. 8이 넘어가면 x는 얼마가 된다? 그래서 1이 답니다. 그래서 x는 1, y는 2, z는 3. 요렇게 요 연립 방정식의 해가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 교환이라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차례차례대로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고 리딩항이 결정된 방정식 밑에에 대응하는 항들은 무조건 없어져라. 이런 방법을 우리가 역계단식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우리가 조작하고자 하는 식에다가 이미 완성된 식을 갖다가 곱했는데 적당한 상수를 곱하는 방법과 그리고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어떤 방정식, 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이렇게 곱해서 조작하는 것.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 방정식의 소거법을 우리가 완성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하는 방법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여기서 강의를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강의를 이제 멈추고 여러분이 다시 요 방정식을 연습장에다 써놓고 근태원 선생이 했던 방식대로 한 번 더 착착착착착 해서 답이 절대로 바로 안 나오죠.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틀린답니다. 알겠죠? 물론 한 방에 바로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고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고 보통 한두 번 틀린답니다. 틀려도 상관없답니다. 그래서 몇 번 틀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와 동일한 결과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행대수학에서 연립방정식 소거법 제일 쉬운 내용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쉬운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소거법이 무엇을 만들어가는 과정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문제를 더 연습을 해볼 테니까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는 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관찰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오늘의 목표인 연립방정식 소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예제 3번 문제가 주어졌죠. 자, 그럼 보니까 방정식이 3x, 자, 2y-z 이꼴 얼마다? 그렇죠? 2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 4x-3y 플러스 2z 이꼴 뭐가 된다? 자, 7이다. 이렇게. 그 다음은 x 플러스 3z. 요놈이 얼마다? 10이다. 자, 요렇게 생겨먹은 연립방정식을 소구법으로 한번 풀어봐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방정식의 리딩하는 개수가 1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요놈을 우리가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서 요놈을 1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리딩하는 개수가 1로 시작하는 요 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놈 요 두 식을 교환함으로써 그죠? 간단하게 1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답니다. 자, 요놈이 y양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우니까 0z라고, 0y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요렇게 되어지고, 자, 요 첫 번째 식을 세 번째로 가져와서 내려오면, 요놈이 3x2y, 자, 마이너스 z 이꼴 2가 되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리딩하는 개수가 2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에 있는 요 리딩항 아래쪽에 있는 요 두 놈은 어떻게 된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기억, 요 놈을 리언, 요 놈을 디귿이라고 했을 때에 이미 완성된 식을 가지고 없애고 소구하고자 하는 요 식들을 우리가 이 완성된 요 기억을 리언에다 더해주고 기억을 디귿에다 더해줌으로써 요놈을 우리가 없애겠다, 그런 작전이랍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요놈을 소구하기 위해서 리언에다가도 기억을 더해주고 디귿식에다가도 기억을 더해주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요놈 더해서 0이 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되나? 그렇죠? 마이너스 여기는 4를 곱해야 되고, 요놈 더해서 요놈이 0x가 되려고 그러면 요놈이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은 암산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암산이 잘 안 되는 학생은 처음에 이렇게 써보는 건 나쁘지 않답니다. 자, 사실은 머리 쓰고 해야 되는데, 요놈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4배를 하고 있답니다. 0y는 그대로. 마이너스 4배를 하면 마이너스 12z. 마이너스 40이죠. 그래서 요놈 더하게 되면 요놈 없어지고, 요놈 더하면, 자, 첫 번째 식은 일단 그대로 한번 적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식은 그대로 한 판 적어주고, 요놈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3y 그대로 내려오고, 자, 요놈을 더하면 마이너스 10z가 되고, 자, 요놈을 더하면 요놈이 마이너스 33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이제 요놈을 몇 배 한가? 3배 하면 마이너스 3x 0y 마이너스 9z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이제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면 없어지고, 더하면 요놈이 2y가 되어지고, 자, 더하면 마이너스 뭐가 되고, 그렇죠? 10z가 되어지고, 더하면 요놈이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그렇죠. 2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요 두 번째 식의 리딩항의 개수가 뭐가 되도록, 그렇죠, 1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요 식을 우리가 니은 다시라고 했을 때에, 요 니은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요게 1이 되어버리죠. 자, 그 놈을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x 0y 그리고 3z가 10이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요놈이 y가 되고, 플러스 3분의 10z가 되고, 요놈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플러스 11이 되죠. 자, 요렇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요놈의 그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요 리딩항 밑에 있는 요놈을 이제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작전상 요놈을 우리가 니은2 다시라 하고, 요 두 번째 식을 디귿, 그렇죠? 자, 요 세 번째 식을 디귿2 다시라고 했을 때,
요 두 식을 더하면서 요놈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선생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디귿2 다시에다가 니은2 다시를 더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요놈 더해서 없어지려면 요놈에다 몇 배? 그렇죠.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더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그대로 적고 두 번째 식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요놈을 그대로 적어야 된답니다. 자 3분의 10z 이퀄 11이죠. 자 우리가 세 번째 식을 이제 요 마이너스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두 번째 식을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0z 자 마이너스 요놈이 22가 되죠. 자 요놈 더하면 없어지고 이제 요놈 더하면 요게 3분의 20이고 요게 3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0이죠. 마이너스 3분의 50z는 요놈 더하면 마이너스 뭐다? 50이랍니다. 자, 요놈을 우리가 디귿의 3-라고 하면 자, 요놈을 살짝 지우고 이제 디귿의 리딩하의 개수가 1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요 디귿 3-라는 요 식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그렇죠. 50분의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x 0y 자 3z 이퀄 10이 되고 y 3분의 10z 이퀄 요놈이 11이 되고 자 요놈을 여기에다가 요놈을 곱해보면 요놈이 1z가 되고 요놈을 여기다 곱해보면 요놈이 3이 되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면서 역계단을 완성했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한다? 이제 뒤로 후진 대입을 어떻게 한다?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Z 대신 여기 3이 들어가면 요놈이 10이 되니까 Y는 1이죠. 그래서 Z는 3인데 Y는 얼마가? 1이 되고 자, Z가 Y는 1이고 Z가 3이니까 여기 9가 되죠. 9가 넘어가면 X도 얼마다? 1이죠. 그래서 X1, Y1, Z3 이런 식으로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 결론이 어떻게 됐다? 식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답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 소위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의 소고법이다라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쪽에 와가지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한 것은 연립방정식의 소고법을 우리가 했는데 이 소고법은 무엇을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냐면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면서 역계단을 만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리딩항의 개수 1로 만들면 반드시 이 리딩항 밑에 대응하는 항은 그 다음 항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항의 리딩항의 개수 1이 되게 만들고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요놈의 리딩항의 개수 1 되게 만들고 그 밑에 항은 소거시키고 요놈의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고 그 밑에 항은 소거시키고 그리고 요놈의 리딩항의 개수도 1이 되게 만들어서 후진 대입을 통해서 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요게 3개짜리를까지 해봤는데 우리가 4개짜리가 나오더라도 어떡하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한 게 뭐냐면 정리 1이랍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여러분 소거법 요걸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정리 두 번째가 나오는데, 자, 요 놈은 이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의 모양이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가, 요게 소거법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얘기가,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쵸 예를 들어 3원 1차 연립 방정식의 모양이 요놈이 x 플러스 L1y L2z 자 이걸 요렇게 완성이 되고 이 y 플러스 요놈이 mz 자 q가 되고 자 z 이꼴 자 1z 이꼴 r 요런 모양으로 요놈이 완성됐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되어지면 요 연립 방정식은 무슨 해를 갖는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이 유일한 해를 갖게 되죠. 여기에서 Z가 하나 결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 Z가 들어가면 Y가 결정이 되고 또 여기에 YZ를 우리가 여기 결정된 걸 집어야 되면 하나의 X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요로 했을 때는 우리는 무슨 해를 갖는다? 당연하죠.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모델의 같은 경우에는, 자, 요놈이 x 플러스 lny, 자, l2z 이꼴, 자, 소거법을 통해서 p를 만들었고, y 플러스 mz 이꼴 뭘 만들까? q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놈은 요놈이 z왕이 0z 이꼴 0이 되어버렸답니다. 자, 0은 0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요것을 만족하는 z는, 그쵸, 무수히 많죠. 그쵸. z가 어떤 값이 들어와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z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여기서 y가 무수히 많다는 말이고, z와 y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x 역시도 무수히 많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0은 0이다. 어떤 식 하나가 이 셋 중에서 요놈이 세 번째 놈이 0은 0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해가 어떻게 하다? 무수히 많다라고 판정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차원 공간 좌표에서 요 두 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공간 좌표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연립 방정식에는 요 두 놈으로 결정되는 직선상의 모든 점이 다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공간에서 이놈의 평면의 방정식이죠. 요 놈도 평면의 방정식이죠.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 평면 두 개가 만나면 뭐다? 하나의 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선 방정식이죠. 두 평면에. 그래서 그 교선 방정식의 모든 점이 요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 자, 연립 방정식의 또 해의 형태를 소거법과 관련해서 연결해 보면 또 세 번째는 자, 요놈이 x, lny, 자, l2z 이꼴 p, 자, 그리고 y 플러스 mz 이꼴 요놈이 자, q가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요놈이 요렇게 나왔다 칩시다. 요게 지금 요놈은 숫자가 딱 남고, 자, 요놈은 r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일부러 예를 들었더니 알기 쉽게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3이 안 되는 요런 모양. 자, 요게 5도 좋고 6도 좋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요 등식이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어떠한 z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놈이 0이고 0일 때는 항상 성립하지만은 요놈이 3인데 요놈은 3이 아니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1차 연립방에 살펴봤던 해의 모양들, 그렇죠? 이 소거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형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거법을 살펴봤는데 아주 선생님이 자세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내용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선행대수학이라는 것도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렬의 기본행 연산이라는 파트하고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